이제 여름철이네요. 여름 기후 하면은 우리나라 강수량이 여름 장마 시기에 집중된다. 1년에 내리는 총 강수량 중에 한 50에서 60%가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쭉 이렇게 내립니다. 그게 보면은 1941년부터 79년의 평균치를 보면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71년부터 2005년까지를 이렇게 보면 장마 시기에 비가 적게 오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이게 딱 입증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상청에서는 장마 시작, 장마 끝 이거를 내부적으로만 얘기하고 사실 바깥으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장마 시즌이 이렇게 되면은 여름에 휴가를 얻잖아요. 그럼 휴가를 언제 얻을 것이냐 하면은 장마 끝나고 나면은 휴가 얻어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이제 장마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주말부터 이제 바캉스 가야지 싶어서 휴가를 내면은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안 오다가 기상청에 장마 끝났다 하면 그때부터, 그날 주말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런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요걸 엄청 들어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마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처럼 그냥 우기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여름 우기가 시작된 걸로, 그래서 가을까지 그냥 쭉 이어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냥 우기라 하자. 근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정의가 맞는 현상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비가 패턴이 그렇게 안 바뀌었을 뿐인 거고. 그래서 기상청에서 내부적으로 장마 시작, 장마 끝 이거는 정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뭐 장마 얘기는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다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언론에서 언제 장마가 끝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상청 방침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사람들은 장마가 끝나면은 비가 안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 시기하고 장마 이후, 8월 이후를 보면 8월 이후가 비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게 기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 사람 뭘까 싶어서 밑에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막대 그래프도 보면 7월 달이 장마 기간이거든요. 이제 7월 달보다는 8월 달에 비가 더 많죠. 예, 이게 이제 가을 장마, 그러니까 여름 장마 시절에 비가 우리가 많이 온다는, 이건 이미 이게 유효 기간이 다 끝난 그런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가을 이럴 때 보면은 비가 집중호우 형태로 많이 옵니다. 그 전체 1년 동안 봐도 1년 동안에 비가 오는 날수, 이렇게 하면은 과거 한 1970년대 이전이라면 우리나라에 비가 1년에 한 120일 정도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오는가 하면은 80일도 안 옵니다. 75일 내외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일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근데 강수량은 한 30mm 정도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올 때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폭우 형태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감 날 그 기상청장이 국감 받을 때 인사말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장마나 비 패턴 이것도 이미 수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면은 집중호우 형태로 오고, 그래서 예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해가지고 비가 옵니다. 그러고 우리가 기상청이 봄, 가을에는 예보를 되게 잘하거든요. 좀 그럴 겁니다. 비가 몇 시부터, 내일 몇 시부터 비 옵니다. 그러면 거의 딱 맞춰서 비가 오고, 그친다면 그치고, 양도 거의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동해를 향해 가지고 쭉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레이더 빔을 쏘면은 그 안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잘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오는 저런 비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저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 데서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저런 비를 가지고 게릴라성 호우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 게릴라성 호우하는 걸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에 게릴라성 호우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게릴라가 뭔가 하면은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죠.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막 나오면 이게 이제 게릴라잖아요. 그래서 비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생긴다. 저 먼 곳에서 쫙 이게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게릴라성 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가 이제 올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몇 시부터 저렇게 생길지 하는 거는 비가 내려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저게 이제 북쪽 찬 공기하고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마치 이제 두 적군이 있을 때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그 병사들이 전투를 하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북쪽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 남쪽에 있는 공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 이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인 거죠. 걔네들이 밑에 있는 공기는 북쪽으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는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걔네들이 전투를 하는 게 전선입니다. 프론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최근에 오면은 저기 대단히 세지는 겁니다. 두 세력이. 그래서 비가 오는 게 저게 선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게릴라성 호우이고 비가 와도 아주 좁은 영역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저게 어느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보면은 호우특보를 먼저 냅니다. 예비특보 해가지고 어디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저 비구름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특보를 냅니다. 어느 지역에서 비가 쏟아집니다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상청 또 욕을 하죠. 이놈의 자석들 세금 줘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예보하라 했더니만 예보는 안 하고 중계방송을 하고 앉아있다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면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을 하고 그게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8월 달에 비 내릴 때도 영동 지방에 MBC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반경 2km 이내는 아주 그냥 뭐 아작을 냈는데 그걸 벗어난 곳에는 아무런 비 한 방울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전선 위에서도 비를 내리는 게 규모가 한 5km도 안 되는 작은 비구름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조 감마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데 걸리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5개, 10개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메조 베타라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한 수십 개 모이면 메조 알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메조 알파 정도는 되어야 수치예보 모델에서 재현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수치예보 모델에서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기술로서는 그 수치예보 모델로 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상학적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면 날수록 기상예보는 중계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이때 이제 섬진강 둑이 터지고 낙동강 본류가 터지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너무 못한다. 그래서 노르웨이 앱을 써야 되겠다. 혹은 일본 앱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KBS나 방송국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뷰 방송 많이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노르웨이라든가 일본에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예보입니다. 24시간 후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냥 비구름대 갖다 놓으니까 다 맞는 것처럼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나라 레이더를 보고 있다가 중계방송 해주는 거 봤냐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특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해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중계방송으로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막 야단치면은 기상청이 저거를 미리 하루 전에 예보 잘할 것 같지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도 보면은 장마철에 비가 중부지방이 많이 오고 남쪽엔 안 왔잖아요. 근데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중부지방 같으면 평년 수준으로 오긴 왔는데 그 비가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내린 비가 아니고 소낙성 비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이거 뭐 장마 시절에 비가 오긴 오는데, 장마 전선은 저 제주도 밑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게 소낙성 비로 옵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들 얘기 많이 듣고 사람들이 듣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스콜 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스콜 비는 어떤 비인가 하면, 오후 한 2시 정도 됐을 때 대기가 한참 이게 뜨거워지면 매일 한 2시에 매일 비가 옵니다. 그래 한 30분, 1시간 정도 비가 흡수같이 쏟아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치는 비. 이게 스콜비죠.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고, 미국 같으면 플로리다, 라든가 디즈니랜드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여름철에 가면 딱 만납니다. 매일매일 그 똑같은 시간대에 하늘이 맑다가도 그 시간대 되면은 구름이 쫙 생겨서 비가 쫙 오고 그 다음에 날이 쫙 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비는 그렇지는 않죠. 야간이면 야간에 비가 그렇게 계속 쏟아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비를 스콜비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스콜성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콜을 닮은 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비는 대류 불안정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대류 불안정이란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가 모래, 자갈, 흙 이런 게 섞여 있는 것을 물에 섞어 휘저 놓으면은 무거운 게 밑에 깔아앉고 가벼운 게 위에 이렇게 깔아앉죠. 결국은 이제 지구 중력 때문에 중력은 무거운 놈을 더 강하게 빨아당기니까 F = mg 아닙니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질량이 큰 놈일수록 밑에 가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 그거 놈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거는 위에 있고, 이러면 대기가 안정한 겁니다. 근데 밑에 뜨거운 공기가 있고, 위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그러면 차가운 건 밑에 오려고 하고 밑에 있는 뜨거운 거는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요즘은 이제 바뀌었는데 왜 냉장고는 냉동실을 위에다 둡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도 나잖아요. 왜냐하면 냉기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난로는 왜 밑에 두느냐? 난로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밑에 놔줘야 공기가 대류 현상을 하면서 방전체를 데워줍니다. 이런 얘기 배웠을 겁니다. 그런 원리로 공기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도 소나기 내릴 때 보면은 오전 내도록 이렇게 하늘이 맑다가 오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먹구름이 확 생겨서 비가 확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밑에 햇빛이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늘 위로 확 올라가는데, 그때 지상에 있는 공기는 수증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1k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0도씩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는 온도가 높아서 공기가 불포화인데 위로 가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화가 되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는 거, 이게 소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류 불안정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리는 비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면 냄비에 물을 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물이 끓잖아요, 그죠?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냄비 바닥에서 가열된 물이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뽀글뽀글 끓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면은, 그러면 냄비 바닥은 빈 고가를 텅텅 비냐? 그게 아니겠죠. 표층에 있던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물을 끓이면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오고, 다음에 이게 표층에 있던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해서 밑에 있는 물이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저 그림처럼 어떤 곳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어떤 지에서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침강이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에 소낙성 비가 온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 지표에서 이게 가위를 받은 물이 올라가듯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서는 다시 내려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은 물이 끓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답이 되는데, 그러면 냄비의 어떤 부위에서 물이 올라오리라고 알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그거는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이게 소낙성 비가 내리는 것도, 예를 들면 대구에 오늘 여름이라 치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낙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수성구에 수성 이동에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냄비에 물 끓이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듯이. 그래서 소낙비 같은 경우도 확률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소낙비가 구름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지역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역으로 비가 내릴 겁니다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막 소낙비를 쏟아붓는 그 비구름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거는 이미 바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앱 같은 걸 보면 장마비가 내릴 때 단시간 예보해주는 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소낙비가 오고부터는 이제 어떤 지역으로 가면 비가 오고 어떤 지역으로 가면 비가 안 오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많아지면 질수록 이제 예보는 불가능해지는 거고, 기상청은 기상 예보를 하는 곳이 아니고 예보 중계방송, 기상현상을 중계방송 해줄 수밖에 없다. 여름에는 중계청, 봄, 가을에는 예보청, 이렇게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가방에다가 우산 하나 넣어 다니면 됩니다. 비 온다고 밖에 안 나갈 리가 없고, 제가 저 책에도 그 말을 썼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떤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싶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아직 기상예보 이런 것들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학위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기여를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의 수치예보 모델을 이용해서 이상기후 이런 거를 좀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가방에서 우산 하나 탁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예보가 중요하지 않다.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예보가 내일 비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맑다고 해가지고 집에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웬만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방에 그냥 우산 하나 넣어당기면 예보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좋은 예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기 운동, 대기 현상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회에 도움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위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해가지고 그거 가서 하고, 여기서는 원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뭐다도 좋으니까 자연현상에, 자연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걸 하나 가져오면 나한테 학위를 주겠다. 그렇지만 일본에 와가지고 막 슈퍼컴퓨터를 막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계산을 무지무지에 많이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학위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우측에 있는 저 그림이 뭔가 하면은 장마 기간이 2021년 같은 경우는 기상관측 역사상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7월 한 초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주도 쪽에 장마가 형성돼가지고 한 2주도 안 돼가고 장마가 끝나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전에 2020년에는 또 기상관측 역사상 최장 장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최근에 많이 올 때는 장마 기간 동안에만 비가 1200mm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올 때는 400mm도 안 옵니다. 그래서 비의 양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최근에 오면서도 평균치로부터 벗어난 이 편차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2020년에 섬진강 둑이 터지고 낙동강 본류댐이 터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진강 댐에 물이 터져가지고 키우던 소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나무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농부가 자식 같던 소를 찾았다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자식 같은 소고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해요. 자식 같은 소를 잡아먹나. 그래, 하여튼, 그때 보면 왜 그 섬진강 뚝에 물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때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가 그렇게 좀 적은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장마철이 되어도 댐에 물을 그득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비가 이게 대만에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대기의 강, 애트모스피어리 리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증기가 무무전에 막 올라오는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형성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이거 놔두면은 이 댐이 막았는데 물이 그 위로 넘쳐버리면 댐은 사방댐, 우리나라 댐 다 사방댐이기 때문에 뚝 자체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가 좀 위험하더라도 물을 갖다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위에 물이 그득하게 담아놔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흘려보내 놓으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섬진강 댐이 막 넘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재판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돈 물어주게 생겼죠. 예, 계속 이제 재판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항상 골아픈 게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이 빗물을 댐에 많이 가둬놓고 놓아야 식수도 줄 수가 있고 농사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댐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댐이 무너질 수 있는 또 이게 이중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댐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친 거고,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서 잘 모를 겁니다만, 언론 보도에 계속 이런 얘기 나와요. 올해가 기상학적 가뭄은 맞는데, 수문학적 가뭄은 아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뭔가 하면은,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얘기는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문학적 가뭄은 아니다. 댐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수자원공사 물을 가득 담갔습니다. 비가 적게 올 걸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2020년대에는 망했던 거고, 올 여름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댐이 많은 저 중부지방 이런 쪽에서는 가뭄 없이 넘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근데 계절예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름철 되면은 내일 날씨도 잘 모르는 중계청 해야 되는데 6개월 후에 우리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를 알고 그 댐에 물을 갖다가 가둬놓을 것인가 이거 하는 건 거의 점쟁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열돔 현상에 강화하는 게 있는데,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원래 인도 폭염도 그렇고, 작년에 북미 서부 지역의 초고온 현상, 북위 55도 이상에도 6월 말에 온도가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왜 거기가 그렇게 더우냐 하면은 열돔 현상. 원래 그 남유럽이 더웠을 때도 왜 더우냐 하면 열돔 현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 열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공기를 갖다 이렇게 차단한다는 이제 돔 구장 알잖아요. 돔 구장. 돔 구장이 있으면 돔 안에 있는 공기가 위로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위에 우리 상공에 고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상공에서 밑으로 이제 진강,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기고 저기압에서는 밑에서 위로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고기압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내려오면 저 상공에 있는 공기가 1km 내려올 때마다 온도가 10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상공 한 5km 위에 가면 한 영하 12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기가 진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 5km, 6km 올라가면 50에서 60도 정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이 덮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강기류가 생기면 당연히 공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압이 있으면 진강기류가 생기니까 이 구름이 안 생깁니다. 구름이 안 생기면 태양 복사에너지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지표가 뜨거워지면 아까 그 소낙비 얘기할 때 지표가 뜨거워지니까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위에 고기압이 큰 튼튼한 게 있어가지고 진강기류가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면은
지상에서 가열된 공기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돔의 그 천막처럼 밑에 있는 공기가 위에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뚜껑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밑에서 물이 끓어도 소뚜껑을 꽉 덮어버리면 그 위로 물이 못 올라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름철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항상 덥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뭡니까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배하는 계절. 겨울이 뭡니까 그러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덮고 있는 계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고 그러면 저기서부터 진강기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름철에 쨍쨍 해가 비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 북태평양 고기압 하나만 이렇게 덮고 있으면 지상의 공기가 굉장히 가열이 되면 그 공기가 부력을 얻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도 만들고 비가 내립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저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티벳 고온 있잖아요. 저기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봄이 되고 여름이 돼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려 쪼여도 햇빛은 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스키장에 가면 맨눈으로 스키장 가면 안 되죠. 눈 봉사돼 버립니다.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 항상 끼고, 그럼 스키장 가고 보신 분은 오늘 제 수업 들으면 본전 뽑았네. 맨눈으로 하면 봉사되거든요. 선글라스 딱 끼고 그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반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 고온이 가열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오면 저 티벳 고온에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맨 땅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봄이 되고 이렇게 하면 태양 복사가 내려오면은 티벳 고온이 굉장히 가열이 됩니다. 그럼 가열이 되면 위에서 이제 상승기류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 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열을 받아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저기압인데 성층권 쪽에 가면 이제 올라온 공기가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발산이라는, 발산이 생기는 걸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벳에는 지상은 저기압이고 상공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올해 가면은 유럽까지도 덮쳤습니다. 올해 유럽이 굉장히 폭염이 강했던 게 티벳 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게 두 개까지 되면은 더블 돔이 생기는 거죠.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그 위에 또 티벳 고기압 또 덮어버려요. 그러면 두 개의 고기압이 누질러 버리면 밑에서는 어지간하게 가열돼 가지고는 공기가 상승을 못 합니다. 이런 사례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에 그렇게 더웠는데 40도, 38도 이렇게 더웠는데 소낙비 한 번 안 왔잖아요. 소낙비 경험 없죠.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같이 우리나라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이제 티벳 고온에 겨울에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